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승관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8명이 증가한 총 4,174명이고 도내 12개 시군에서 어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서울 동훈산업개발 관련된 1명, 의정부 백병원 관련된 2명, 서울 강남 KT 원큐 관련 4명, 용인 동백어르신요양원 관련 1명 등 총 18명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2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4.9%인 82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초기 알 수 없었던 확진자는 48명으로 전체의 약 20.4%입니다. 그 전주인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총 2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5.9%,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는 47명으로 약 16.7%였습니다. 이 두 주간 단위를 비교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전주 대비 확진자는 약 16.4%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는 그 숫자가 각각 47명과 48명으로 거의 같았으나 비율은 3.7%포인트 증가한 셈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훈산업개발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업체인 동훈산업개발과 관련해서 도내에선 현재 누적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 15일 해당 업체 직원 중 서울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회사 측 관련자 및 그의 가족 등 14명이 확진되었고 9월 20일에는 확진자 1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금일 추가 확진자는 가족 접촉자로서 9월 18일부터 격리 중 확진되었습니다. 이분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방문했던 의원이 한 곳 있어 오늘 역학조사 예정입니다. 의정부 백병원 관련된 확진 상황입니다. 9월 20일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확진되었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병동의 환자, 간호사, 보호자 등 79명을 코호트 격리했었고 접촉자로 분류된 124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0시 기준 그중 101명의 검사 결과가 보고되었고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 KT 원큐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9월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다단계 추정 업체인 이 회사의 직원이 처음 확진된 이후 9월 20일 직원, 방문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인시 동백어르신요양원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9월 9일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된 이후 입소자 1명이 추가 확진된 바 있습니다. 9월 20일에는 코호트 격리 중이었던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된 확진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같은 호실을 사용했던 입소자 3명에 대해 격리 기간을 연장 조치하고 접촉했던 요양보호사 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능동 감시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9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3.1%인 343 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경기 제3, 제4, 제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의 센터에는 9월 20일 18시 기준으로 175명이 입소하고 있어
17.2%의 여유로운 가동률을 보입니다.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840명 정도입니다. 9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중환자 치료 병상은 10개 병원에 총 34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티 병원이 3개의 중환자 병상을 제공하였고,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도 24일 목요일에 중환자 병상 3개를 추가하여 총 10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협력해 주시는 도내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0일간 그 기간의 경기도 유행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100명을 넘겼던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0일간 총 2,17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6.4% 수준입니다. 해당 기간 확진된 2,174명 중 9월 21일 0시 기준 현재까지 30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계산된 단순 치명률은 약 1.38% 정도입니다. 사망자 30명의 평균 연령은 80.1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3명, 80대 12명, 90대 3명으로 사망자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사망자 30명 중 경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단됐던 사람의 숫자가 12명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소재 교회들의 집단 감염과 관련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로는 요양원 유행 관련된 2명, 방문 판매업 유행 관련 1명 등이 있었습니다. 진단 시 경로가 불확실하게 분류됐던 사람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조사 대상 30일간 333명으로서 전체 2,174명 중 15.3%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 불확실로 분류되는 사례들은 증상이 있어 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 혹은 진료 과정 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증 상태로 후송되고 사망 후 확진되는 사례도 소수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 불확실로 분류된 333명과 그렇지 않은 1,841명의 특성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비율은 42.0% 대 35.4%로 경로 불확실 분류자가 약 6.6%포인트 높습니다. 아마도 젊은 연령대에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아 발생한 차이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된 비율도 60.7% 대 50.7%로 경로 불확실 분류자가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순 계산한 치명률도 3.60% 대 0.98%로 3배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경로를 모르는 채 확진되는 사람의 숫자가 뚜렷하게 줄지 않으면 현재 진정 국면이라 하더라도 유행 확산은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환자 병상 등 치료 자원의 추가 확보 필요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시기가 분명합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이 38일 만에 2자릿수로 내려가는 등 감소세라고 합니다. 이는 도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더불어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의 헌신에 힘입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코로나19의 진정세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되는 사람의 비율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과 외출은 삼가고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몸이 아플 때는 집에 머문다는 핵심 방역 수칙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